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을 넘어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거라는 경고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 확산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G2의 한 축이 흔들리면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과 밀접한 중국 경제가 휘청일 경우 수출은 물론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내수 타격도 불가피한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성장률 추락과 함께 업종별 부정적인 영향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허회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이 경제 영향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 그중에 언급을 했던 게 이 방한 관광객의 축소, 이게 가장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줄어든다 이런 분석이었을 텐데 교수님께서는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 관광 산업이요. 지금 뭐 아주 급격히 얼어붙었죠. 예. 지금 일차적으로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또 여행 관광을 일단 자제하게 되니까 이 일차적으로 지금 피해가 온 게 이제 관광 산업인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 13조 5천억을 우리 중국 관광객들이 써줬고요. 예. 우리 GDP에서 그게 약 0.7%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아주 급격히 얼어붙었죠. 지금 뭐 초비상입니다. 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 관광업계도 얼어붙긴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국 하늘길을 완전히 닫아버린 항공사가 4군데나 되는데요. 이 여행 심리 위축으로 인한 어려움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을 쓰게 되는데요. 뭐 95%가 다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예. 중국은 큰 시장이었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이 가장 큰 시장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8개 항공사가 있는데 전부 취항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뭐 이스타, 티웨이, 진에어, 에어서울들은 완전히 지금 전면 취항을 지금 중단했고요. 지금 나머지 항공사들이 지금 일부 취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88%는 지금 금지가 일단 다 취소가 돼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관광도 관광입니다만 뭐 요즘 참 외출 자체가 두렵다 뭐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 내수 경기에도 타격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겨울 방학이라든지 아니면 졸업식, 입학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내수 경기가 좀 특수를 누려야 될 시기인데 이거를 지금 고스란히 좀 날리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타격이 앞으로 좀 얼마나 이어지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뭐 예단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이제 방학이라든가 성수기, 비수기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졸업식이 있고 입학식이 있고 내수 경기에 이제 특별수요인데 특수인데 이런 걸 이제 계절 효과라고 하는데 뭐 지난달부터 지금 뭐 졸업 기간이고 또 입학식이 지금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뭐 개강도 늦춰지고 유치원도 지금 그렇죠. 졸업식도 취소되고 뭐 초중고뿐 아니고 대학도 이제 개강이 지금 늦춰지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특수가 다 이제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그럼 언제 살아날 것인가 하는 것은 뭐 이거는 지금 이 바이러스가 언제 잡히느냐의 문제인데 현재로 봐서는 뭐 보도되는 걸로만 봐도 이게 4월이 피크가 될지 5월이 피크가 될지 해서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이죠. 네, 이번엔 내수 소비에서 생산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장들이 멈춰섰는데요. 이 한중 부품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이 중국과 생산 네트워크가 맞물려 있는 뭐 자동차, 전기, 전자, 정유업까지 좀 큰 타격을 받고 있죠. 중국은 뭐 잘 아시지만 그동안 세계의 생산 글로벌 공급 체인에서 허브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의존도가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일본, 대만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는데 지금 중국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8개 파이낸셜 타임스나 신용기관들이 내놓고 있는 게 1차적인 피해는 주변국들이 될 것이고 그게 이제 아시안 국가 또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이 될 것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 8개 업종 정유, 석유화학, 그다음에 자동차, 전기, 전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의 공급망이 우리는 지금 부품 소재 쪽을 지금 수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현대 기아차가 오늘부터 생산이 중단됐고요. 지금 르노 삼성도 아마 내일이면 아마 중단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전 산업으로 확대가 되고요. 특히 지금 중국은 또 소비 국가거든요. 그래서 철강이라든가 석유, 화학 쪽은 지금 이미 가격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그들이 사가는
스프레드가 가격이 자꾸 낮아지고 있어요. 원가 대비 그 구매 가격이. 그래서 이미 그 소비는 지금 둔화되는 조짐이 아주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 내수 관련된 부분이야 좀 얼어붙었던 분위기가 해빙이 되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을 쓰면 거의 즉각적으로 회복 분위기로 반등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산업 현장, 공장 현장 같은 경우는 뭐 한쪽에서 부품이 생산해야 그 다음에 조립 공장이 돌아가고 뭐 이런 식의 체인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잠잠해지고 업무에 복귀를 하더라도 오히려 회복이 좀 더 늦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전망이 나오던데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얼마나 이게 지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혔다고 해서 바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일단 생산 가동이 중단되면 다시 또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지금 현재 세계 시장 평가사들이 볼 때는 세계적으로 이게 우리나라뿐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국들 또 뭐 미국이나 유럽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금년도 예상되었던 경제 성장률이 3% 내외였는데요. 지금 이걸로 해가지고 지금 뭐 일부 기관에서는 3%, 3월까지 이게 안정이 된다면 이달하고 3월까지 이게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거 방어에 성공해서 예. 그렇더라도 세계 경제는 한 뭐 2%까지 최대 아마 하락할 것이다. 연간 그렇게 하락할 연간 거다. 성장률이 네. 둔화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3월까지 이게 잡히겠는가? 더 길어질 경우에 최대 세계 경쟁률 성장 전망치를 최대 뭐 5%까지 이렇게 하락할 것으로 보는 기관도 있고요. 보면 이제 뭐 JP 모건이라든가 무디스라든가 스탠다드 푸어가 내놓는 걸 보면 대략 0.2%에서 3%의 연간 경제 성장률 하락이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죠. 네, 또 과거 사스 여파가 있었던 2003년에는 이 세계 GDP 대비 중국의 비중이 4.3%였는데 이 지난해 기준에는 16.3%로 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이 사스 여파가 있었던 때에는 중국이 고성장 시기였기 때문에 이 충격을 좀 흡수하는 게 빨랐는데 이번에는 좀 사스 때보다 충격이 클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2003년도 사스 때만 해도 중국의 세계 시장의 경제 비중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2003년에 비해서 한 4배가 커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의 작은 그 변화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4배 이상 커졌다는 것인데 지금 이 사스 때에 비해서는 물론 4배 이상 이제 그러나 좀 이것이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 지금 세계 경제가 초긴장하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그들이 1%의 GNP의 변화가 우리한테는 0.35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으로 우리한테도 직격탄이 되는 문제라서 네. 이건 좀 지켜봐야겠지만 아마 사스 때보다는 더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 이게 사실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원래 올해는 정부가 좀 작년의 경기 부진을 딛고 좀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 성장률도 뭐 작년엔 실제 성장률이 2%였습니다만 올해는 2.4%까지 높여서 잡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연초부터 지금 대형 악재가 좀 등장한 셈인데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작년에는 이제 연말에 뭐 재정을 아주 엄청 쏟아부었죠. 그래서 2.0075% 성장을 달성을 했어요. 네. 턱걸이를 했는데 금년에 2.4% 목표를 이제 정부가 잡았고요. 근데 그거는 뭐 사실 그 민간 연구기관에 비해서는 좀 높은 수치였고 좀 희망적인 숫자였는데 그러나 아무튼 작년보다는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게 정부뿐 아니고 민간에서도 그렇죠. 민간에서도 예상이었는데 좋아지긴 좋아질 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 저 한국경제연구원이 바로 지난 주말에 내놓은 걸 보면 금년에 거기는 아예 그 2.1% 성장을 예측했거든요. 예. 그런데 0.2% 정도는 하락할 거로 예상을 했으니까 아마 2%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어려울 것이다. 네. 예, 지금 이것이 단기간에 잡힌다 하더라도 일단 1, 4분기는 거의 놓쳤고요. 이게 길어지게 되면 아마 상반기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니까 아마 2% 고수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정부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기회에
지금 사실 뭐 지금 정부가 들어서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52시간 단축 근무제라든가 또 최근에는 그 정부가 상법하고 자본시장법을 개정령을 네. 바꾸면서 기업의 그 어떤 투자가 많이 긴장되도록 하는 그 조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이것을 좀 더 아주 근본적으로 펀더먼털하게 아마 정부로서도 곤혹스러운데 이 경제 정책의 기조를 지금 좀 바꾸는 것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과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침체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 확산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분석한 게 있던데 어떤 게 있었나요? 시나리오별로 이제 분석들을 하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아주 단기간에 낙관적으로 예상을 하더라도 뭐 이게 이제 한 4월까지 또는 3월, 4월까지 잡힌다 하더라도 이 경제 성장,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는 어차피 불가피한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얼마나 될 것이냐는 0.1%, 0.1%의 하락에서부터 아주 길게 보면 최악의 경우에는 뭐 기관에 따라서는 금년도 2020년은 놓쳤다라고 하는 연구기관들의 예상도 나옵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이 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굉장히 좀 어둡게 보는 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최근 그리고 상반기까지는 뭐 하락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뭐 벌써 올해 초밖에 안 됐는데 내년을 전망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내년까지 혹은 올해 하반기까지의 장기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 2003년에 사스를 경험했고요. 2015년에 메르스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걸 뭐 하반기에 어떻게 갈 건가를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 뭐 오늘 보도만 보더라도 미국에서 이 확진자가 조금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해서 지금 그걸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예. 지금 이거를 가지고 너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공포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런 전염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떤 공포감이 일어나고 특히 문제는 이제 소비의 문제인데 이 소비가 너무 얼어붙는 것에 대해서 좀 균형 있게 우리가 좀 보도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희형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